여러분, 냉장고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하나쯤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오랫동안 먹어온 생선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지금, 우리는 그 생선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먹으며 뇌를 위해서, 혈관을 위해서, 관절을 위해서 좋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익숙한 생선이 조용히 뇌에 시한폭탄을 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잠든 사이 아무런 통증도 없이, 전조도 없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이 마비된 채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요. 이 이야기는 단지 상상이 아닙니다. 저 또한 병원 현장에서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고, 그 원인이 고지방 식단이나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식으로 여긴 생선이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모든 생선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생선은 여전히 뇌를 지키고 심장을 살리고 근육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절대 조심해야 할 생선들이 있습니다. 조리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선이 태어난 방식, 자라온 환경, 몸에 축적된 화학물질과 독소, 심지어 우리가 먹는 약과의 상호작용까지, 이것들이 겹치면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예순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생선 7가지와 오히려 매주 챙겨 먹어야 할 5가지 생선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특히 영상 끝부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드시는 생선이지만 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종류가 등장하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식탁 선택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볼 생선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의 대표라고 믿고 있는 양식 연어입니다. 여러분도 냉장고 안에 연어 조각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연어가 뇌에 좋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믿어온 그 연어가 실제로는 몸속에서 조용히 뇌출혈의 불씨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문제는 연어 그 자체가 아니라 양식 방식에 있습니다. 자연에서 헤엄치며 자란 연어와 달리 양식 연어는 좁은 수조 속에서 항생제와 인공사료를 먹으며 자랍니다. 이 사료 안에는 환경 호르몬, 합성 착색제, 그리고 인간의 혈관과 뇌세포에 해로운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순이 넘은 몸에서는 이런 화학물질을 해독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만약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그 조합은 더 위험해집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지면서 뇌 속의 미세한 혈관이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 없는 어지러움이나 갑작스러운 말 어눌함이 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연어는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만으로 아무 의심 없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산 연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연어처럼 바다에서 자란 연어는 항생제 잔류가 없고 오히려 뇌를 지키는 오메가3와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연어라도 저녁 늦게는 피해야 합니다.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혈액 내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한 조각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연어를 고르느냐가 내일 아침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양식 연어처럼 우리가 무심코 믿고 먹어온 생선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식탁 위에 익숙한 생선들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필요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2번째와 3번째 생선은 바로 수입 가물치와 틸라피아입니다. 이 두 생선은 가격이 저렴하고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많은 가정에서 흔히 먹는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고령자의 몸에는 매우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 가물치. 외형만 보면 깨끗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이 생선이 자라는 환경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밀집된 양식장, 썩은 먹이,
오염된 물. 이런 환경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양식장에서는 대량의 산업용 항생제가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항생제들이 단순히 물고기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 속 깊이 스며들어 우리가 섭취할 때 함께 들어온다는 데 있습니다. 고령자의 약해진 면역 체계는 이런 항생제와 화학물질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틸라피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양식 틸라피아는 고단백 저지방이라는 인식과 달리 오메가6가 지나치게 많아 체내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오메가6는 관절을 붓게 하고 혈관을 자극하며 뇌의 신경세포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틸라피아가 닭똥, 돼지똥, 폐기물 사료로 자라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우리가 먹는 것이 단백질이 아니라 독소 덩어리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자의 몸은 젊을 때보다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생선들의 숨겨진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혹시라도 피할 수 없다면 국내산 중에서도 품질 관리가 철저한 제품을 고르시길 권합니다. 건강을 위한 식단이 병을 부르는 독이 되지 않도록 선택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틸라피아와 수입 가물치처럼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생선들이 의외로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고급 단백질로 여기는 참치와 대형 고등어입니다. 이 두 생선은 특히 캔 제품이나 횟감, 조림 등 다양한 형태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고령자 식단에 자주 포함되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들을 자주 먹는 것은 뇌와 심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참치를 살펴보면 특히 눈다랑어나 황다랑어처럼 몸집이 큰 참치는 바닷속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생선들은 수십 년 동안 수은을 포함한 중금속을 체내에 농축시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조각을 먹을 때마다 그 축적된 독소 일부를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수은이 단순히 몸속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뇌와 중추신경계에 침투해 서서히 신경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수은은 기억력 감퇴, 기분 변화, 수면 장애, 심지어 우울감과 혼란스러운 사고방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은 농도가 높을수록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65%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형 고등어 역시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큰 고등어일수록 수은 함량이 높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심장의 전기적 리듬을 교란시키고 혈관 내막을 상하게 하며 부정맥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고등어가 고등어라는 이름으로만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떤 종류가 위험한지를 구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정말 참치나 고등어를 포기할 수 없다면 어린 고등어나 라이트 참치처럼 수은 함량이 낮은 종류로 줄이고 섭취 빈도를 월 1, 2회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년기 건강에서는 무의식적인 반복보다 의식적인 절제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생선들이 나이든 몸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로 믿고 먹어도 좋은 생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생선은 바로 알래스카 명태입니다. 화려한 외모도 없고 특별한 이미지도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 조용한 영웅입니다. 명태는 특히 고령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을 가장 이상적인 균형으로 담고 있어 마치 노년기를 위해 자연이 특별히 설계한 식품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알래스카 명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순히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은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근육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그로 인해 체력과 균형 감각, 생활의 독립성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명태는 고단백이면서도 지방 함량이 매우 낮아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근육을 효율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명태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량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속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특히 뇌 기능과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고령자들이 셀레늄의 중요성조차 알지 못한 채 결핍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태 한 끼면 하루 권장 섭취량의 대부분을 채울 수 있으니 이것은 말 그대로 자연이 선물한 영양 보충제인 셈입니다. 또한 명태는 수명이 짧고 해양 먹이사슬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수은이나 기타 중금속 축적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생선입니다. 냄새가 적고 살이 부드럽고 담백해서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소화됩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은 명태.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가치는 그 어떤 고급 생선 못지 않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식탁에 명태 한 조각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알래스카 명태가 근육과 면역력을 위한 조용한 구원자라면 이번에 소개할 생선은 뼈와 뇌, 심장까지 동시에 보호해주는 진정한 다기능 영양식품입니다. 바로 정어리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정어리는 고령자의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가득 담긴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정어리와 같은 항염작용이 뛰어난 생선은 노년 건강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어리의 가장 큰 장점은 오메가3 지방산의 압도적인 함량입니다. 흔히 오메가3 하면 연어나 고등어를 떠올리지만 정어리는 그보다도 더 높은 농도의 EPA와 DH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어리를 포함한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고 인지력도 더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어리는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햇빛 노출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 결핍을 겪게 되고 이는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정어리는 뼈째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뛰어난 천연 칼슘 공급원이 됩니다. 인공 보충제 대신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정어리는 또한 비타민 B12와 셀레늄,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신경계 기능 유지, 에너지 생산, 근육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먹이사슬 하단에 있어 수은이나 기타 독성 중금속의 축적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생선이라는 점이 고령자에게는 큰 장점입니다. 작다고 가볍게 볼 수 없는 생선, 정어리. 이 작은 생선 한 마리가 여러분의 뼈를 지켜주고 기억을 선명하게 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에 정어리를 자주 올려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단단한 삶의 기초는 작고 안전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어리가 작지만 강력한 영양의 보고라면 지금 소개할 생선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지만 그 진짜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자연산 연어와 트라우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어를 건강식으로 알고 계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 연어는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반면에 자연에서 자란 연어와 트라우트는 고령자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생명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산 연어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자라기 때문에 항생제나 인공사료에 오염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오메가3와 단백질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특히 EPA와 DHA는 뇌의 노화를 막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실제로 혈중 DHA 수치가 높은 고령자일수록 뇌의 부피가 크고 인지, 기능도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염증 수치를 낮추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도 연어의 역할은 큽니다. 트라우트 또한 연어 못지않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트라우트는 특히 미국에서 엄격한 기준 아래에서 양식되며
항생제나 중금속의 잔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라우트는 오메가3, 칼륨, 아연, 철분, 비타민, 비군 등 고령자에게 중요한 영양소들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어 뼈와 근육, 심장과 신경계의 전방위적인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또한 이 두 생선은 소화가 쉬운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여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맛 덕분에 질리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단,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중간 불에서 굽거나 찌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올리브 오일과 채소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건강하고 명료한 노후를 꿈꾸신다면 자연산 연어와 트라우트는 단순한 생선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되살릴 수 있는 식탁 위의 동반자입니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6가지의 해로운 생선과 3가지의 건강한 생선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마지막 생선은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자주 드시고 있을지도 모르는 종류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바로 양식 틸라피아입니다. 많은 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널리 판매되는 이 생선은 저지방 고단백이라는 마케팅 문구로 인해 건강한 음식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령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식 틸라피아는 좁은 수조 안에서 폐기물 사료를 먹으며 빠르게 성장하도록 키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생제, 살충제, 성장 촉진제 등 각종 화학물질이 사료에 포함되며 그 물질들은 틸라피아의 살 속에 깊이 스며듭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자의 몸속에서는 이 화학물질들이 염증을 촉진하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며 장기적인 독성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틸라피아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 이미 만성 염증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불을 지피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 혈압 상승, 인지 저하 등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식탁 위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틸라피아를 패스트푸드 생선이라고 부르며 건강을 해치는 가짜 단백질이라 경고합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고른 생선이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회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어와 정어리, 명태, 트라우트처럼 자연이 선물한 안전한 생선들을 식단에 조금씩 추가해 보세요. 굳이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생선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변화는 놀라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약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음식을 통한 회복과 유지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식탁에 어떤 생선을 올릴 것인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남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낄 것입니다.